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충건 방송의 이충건입니다. 오늘은 윤 정부 공무원 정원 매년 1%씩 감축하여 5년간 총 5% 감축 계획을 발표했는데, 이는 문 정부 공무원 대폭 정원 적폐를 해소하는 것으로 바람직한 조치다라고 하는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전체 부처 공무원의 연간 1% 인력을 감축해서 주요 국정과제 수행 부처에 재배치하는 통합활용정원제를 본격 시행키로 했습니다. 행정 효율화를 목적으로 51개 부처 조직을 재정비하고 직제 개편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입니다. 이 중 20개 부처의 직제 개편은 12월 6일 확정 시행을 했습니다. 행안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직제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지난 12월 6일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나머지 31개 부처의 직제도 작년 12월 중 개정되었습니다. 이번 직제 개정은 지난 4월 정부가 발표한 인력 운영 방안에 따른 것입니다. 행안부는 각 부처 자체 진단을 통해서 세태 기능이나 유사 중복 업무 등에서 인력 효율화 방안을 마련하고 자체 재배치로 대처가 곤란한 경우 행안부가 기구 인력을 요구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총 1134명의 통합활용 정원 중에서 458명을 주요 국정과제 등 신규 수요가 있는 업무에 재배치했습니다. 1134명 중 458명을 제한 676명만큼 인력을 감축한 것과 마찬가지라는 게 행안부의 설명입니다. 먼저 범죄자 전자감독, 마약사범 직접수사, 다크웹 전담 수사 등 국민보호, 사회안전 분야에 274명을 배정했습니다. 모빌리티 추진과 농업구조 전환 등 미래 대비 분야에는 61명을 보강했으며 관광산업 혁신 등 경제활력 분야에 82명, 안보 외교와 방산수출 지원 등에 33명을 배치했습니다. 균형발전 관련 정책 추진을 위한 인력도 보강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주요 국정과제의 추진 체계를 개편할 목적으로 일부 부처의 기능을 조정하고 이름도 변경했습니다. 기재부는 사회적 경제 관련 부서를 통폐합해서 기존의 장기전략국을 미래전략국으로 바꾸었습니다. 교육부는 학교혁신지원실을 책임교육정책실로 개편하는 등 기존의 혁신 키워드가 사라졌습니다. 행안부는 지역발전정책관을 균형발전지원관으로 바꾸었고, 이와 함께 국토부의 자동차 정책관을 모빌리티 자동차국으로 개편했으며 농식품부의 동물복지환경정책관, 산업부의 원전전략기획관을 신설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대대적인 조직 진단과 함께 부처별 공무원 정원을 1% 감축, 재배치하는 통합 정원제를 통해서 중앙정부 조직 감량에 들어갔습니다. 지방자치단체도 향후 5년간 기준 인력을 올해 수준으로 유지하는 한편 신규 행정 수요는 인력 정원이 아닌 재배치로 대응해서 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할 예정이어서 지방정부의 군살 빼기도 본격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 인력은 노무현 정부 때 97만 8천 명에서 이명박 정부 99만 명, 박근혜 정부 103만 2천 명으로 꾸준히 증가했지만은 문재인 정부에서는 116만 3천 명으로 급증을 해서 공공부문이 지난 5년 동안 지나치게 방대해졌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문 정부는 지난 5년간 공무원을 약 13만 명이나 대폭 증가시켰습니다. 인구는 줄어드는데 공무원 수만 이렇게 크게 증가시킨 문재인 정부의 정책은 크게 잘못된 것입니다. 인구는 줄어들고 있는데 일자리 확대를 명목으로 무작정 증가시킨 것입니다. 지난 9월 20일
정부조직관리정보시스템 통계에 따른다면 문재인 정부 임기 마지막 해인 재작년 연말 기준 대한민국 공무원 인구는 116만 2,597명이었습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직전과 비교해서 5년 동안 13만 266명이나 증가한 것입니다. 이는 이명박 정부 때 12,000명, 박근혜 정부 때 42,000명에 비해서 크게 증가시킨 것입니다. 이에 따라 공무원 인력은 대한민국 출범 이래 역대 최대 규모를 경신했습니다. 전 문재인 정부는 특히 국가직 행정공무원 인력을 19.8%나 증가시켰습니다. 같은 기간 입법부의 2.8%, 사법부의 마이너스 5.3%, 지방직 행정공무원의 1.6%의 증가의 인력 추이를 고려한다면 증가율이 상당히 높았는 것입니다. 공무원이 증가하면서 관련 예산도 크게 증가했습니다. 기획재정부에 따른다면 국가직 공무원 인건비는 총 41조 3천억 원으로 5년 전 32조 1천억 원과 비교하면 28.7%인 약 9조 원이나 증가했습니다. 국가직 공무원 인건비가 40조 원을 돌파한 것도 건국 이래 처음입니다. 더구나 이는 지방직 공무원 인건비를 제외한 금액입니다. 지방직 공무원 인건비는 기관마다 집계 대상이 달라 정확한 추산이 어렵습니다. 정부는 올해 국가직 공무원 신규 채용 규모를 6,396명으로 확정했습니다. 현 정부의 공무원 정원 감축 기조가 반영돼서 작년보다 423명이 줄어든 것입니다. 올해 공채 인원은 작년 6,819명보다 423명, 재작년 6,825명보다 429명 줄어 윤석열 정부가 공공부문 몸집 줄이기에 나선 결과로 해석이 됩니다. 윤 정부는 매년 각 부처 정원의 1%, 5년간 총 5%를 범정부 차원의 통합활용 정원으로 별도 관리해서 주요 국정과제와 협업과제 추진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통합활용 정원제는 각 부처 정원을 일정 비율로 감축해서 이를 정부 전체 인력풀로 관리, 활용하는 제도로 현 수준의 정부 인력 규모를 유지하면서도 탄력적인 인력 관리로 국정과제와 협업과제 등 새 정부 국정 운영을 위한 신규 인력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경찰도 신규 인력 수요 발생 시 정원보다는 기존 인력을 조정 재배치하고 교원은 중장기 교원 수급 계획에 따라서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토록 할 계획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역시 지자체별로 민간합동 조직 전담반을 구성해서 자체 조직 진단을 하고 불필요한 기능과 인력 발굴 및 조직 구조 개편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재배치 목표 관리제를 통해서 자치단체별로 지방공무원 정원의 1%를 매년 재배치하고 5년간 총 5%를 재배치해서 지역 발전을 위한 신규 정원 수요와 민생과 안전 현장 서비스 등에 활용할 예정입니다. 윤 정부의 공무원 감축은 문 정부 때 크게 증가한 공무원 수를 줄이는 적폐청산으로 바람직한 조치로 보여집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제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